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세계 분과별로 정책 제안에 대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분과별의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 총 4개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중도 입국 청소년 협력 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역량 강화 분과의 이매화 분과위원장님께서 발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매화 분과위원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매화입니다. 제가 발표한 제안은 중도 입국 청소년 협력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나 본인이 이주 경험을 한 이주 아동 청소년은 약 54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중 중도 입국 청소년 상당수가 예비 한국인이지만 정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중도 입국 청소년을 정의하고 집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도 입국 청소년은 3천여 명에서 최대 20만 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위해 서울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는 그들의 적응을 돕고자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무지개 청소년 센터에서는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서울 원두림 교육센터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올바른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심리 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조사에서 보다시피 청소년들은 한국에 오기 전 특별한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서적 지지를 받아야 할 부모들과도 5년 이상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언어 발달 시기를 지나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한국에 입국하며 장기간 또는 영속적인 거주 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개선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입국 전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을 필수로 받는 것입니다. 학령기 자녀들이 필수 서류의 누락으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갈등도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하여 한국의 교육제도 및 입시 정보 등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자녀의 발달 주기별 부모 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중도 입국 청소년의 부적응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새로운 가족관계의 불안정성과 갈등, 교육적 공백, 학교 적응 문제 등이 환경적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요인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인데 바뀐 환경 속에서 이중 문화의 스트레스를 받고 낯선 언어 때문에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 또한 큰 어려움입니다. 많은 곳에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도 입국 청소년에 맞는 한국어 교재가 없어 수준에 맞지 않는 동화 등 유치한 수업 교재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 대안학교, 다문화 예비학교도 많이 부족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은 약 30%, 입학 소요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약 43%로 집계되고 있는데 까다로운 입학 절차와 학교에서 입학 거부를 당하는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진로 선택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 인프라 부족으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는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진로, 일방적인 취업 지도가 아닌 중도 입국 청소년 스스로가 동기를 찾는 시간과 여건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한국 생활 적응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들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맞는 심리 사회 적응 척도를 개발해야 하고 중도 입국 청소년 가족 전체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류 비자의 문제점들입니다. 국적 및 영주권을 미 취득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체류 비자 유형은 아주 다양한데 비자에 따라 학교를 다니거나 취직 중에도 3개월 또는 1년마다 비자 연장을 위해 본국에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화 합격 후에도 국적 취득 전까지는 취업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6월 29일 열린 제18차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내실화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해 입학 절차를 개선하고 입학 안내 자료를 13개 언어로 제공하는 등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도 지난해 11월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 학습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학교 적응 지원에 대한 방안으로는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와 위기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진로 자원을 위해 이중언어 전자책을 개발 보급하고 진로 멘토링 등 운영 등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와 각 부처에서의 정보 연계를 통해 협력 지원하고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량 강화 본과 다키 유카리 의원님께서 외국인 주민 자녀의 재능 발굴과 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다키 유카리 의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외국인 주민 자녀의 재능 발굴과 지원에 대해 발표한 염량 강화 본과 다키 유카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19년 1년 사이에도 초등학생은 11.7% 증가하여 10만 6,881명, 중학생은 20.1% 증가하여 2만 1,673명, 고등학생은 5.1% 증가하여 1688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 출신급별 학생 현황입니다. 베트남은 30.6%, 한국에 제외하는 중국은 22.5%, 필리핀 10.8%, 한국계 중국은 9.7%, 다음은 일본 7.1%입니다. 유형별 외국 배경 학생 비율입니다. 국제가정중 국내 출생한 학생은 78.8%, 10만 8,069명,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는 14.9%, 2만 459명, 국제가정 중에서도 중도 입국 학생은 6.5%, 8,697명인데요.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에 따라 20만 명 넘는다라는 자료도 있어 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한 문화체험, 나들이, 방학 캠프 등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 중 특히 중, 고등학생의 재능 재발 기회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제력, 정보력, 기회 등 외국인 주민 부모와 자녀에게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봤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재능 발굴과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재능 육성을 일부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지원으로는 소규모 행사로만 이루어지고 또 전문적인 육성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를 여러분에 물어봤습니다. 딸이 미혼으로 전공했는데 실습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결국 그만뒀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딸이 디자인으로 전공했고 지금 독일에 유학 중인데요. 옛날에는 지원도 없어 혼자 다 했지만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하죠. 정말 경제력이 큰 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분야는 예술학교에 보내도 외국인 부모는 입소문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아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다른 학생과 격차가 생겨요. 사실은 저도 예체능 학생을 3명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정말 실감이 나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축구를 잘했는데 사회복지관 도움으로 계속 하게 되고 지금은 좋은 선생님의 추천 덕분에 축구 선수로 남미에 유학 중이에요. 정말 좋은 기회와 선생님 만나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춤을 좋아해서 혼자 연습하고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중도 입국 학생에서 분의 직접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과 재능들이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재능 개발에 필요한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부모의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 부모의 정보력, 부모의 서포트, 환경을 만든 힘입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 좋은 선생님과의 인연, 학생의 의욕과 자신감입니다. 외국 배경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다양한 재능 발표회, 전시회를 서울 시민전돈으로 이용해 개최하는 겁니다. 우수 인재 수상 및 재능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이트를 이용하여 홍보 및 결과 발표를 하여 외국인 주민 자녀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면 좋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재능 발굴과 지원으로 외국인 주민에게 차별 없이 단단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모의 부담 완화와 자녀의 역량 강화 및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전시 및 지원으로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자녀 재능 육성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재능 발굴 지원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 지도에서는 하나 다문화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민간 아니지만 손바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다재 단둥이라는 사업으로 바이올린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재단에서는 합참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매년 개최되는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 하는 글로벌 리더 4선 대회에서는 우수 학생에게 직접 미술학원에 연결을 하여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K-pop 뮤지컬 단원 모집도 하고 있네요. 이런 좋은 모집들이 또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서울 시민종 같은 큰 장소에서 하는 전시인데요. 2012년도를 보면 대전 외국인 예술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외국인 작품들을 서울 시민전처럼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 내국인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 재능 육성은 서울시와 함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기 요카리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인권 문화 다양성 본과의 마리 의원님과 루이자 부의장님께서 디텐 구찌 비자의 시간제 취업 허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마리 의원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권문화 다양성 분과에 속한 타라키 말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안은 똑같은 분과에서 속한 사카 부티노바 루이자 부위원장님과 같이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은 구직 비자 디텐 소유자 시간제 취업 및 계약직 허가에 대한 제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5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현황, 현재 문제점, 제안사항, 해외 사례, 기대 효과 이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현황. 일단은 최근 들어 외국인 유학생들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있고 그리고 현재는 16만 5천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신분과 달리 유학생들은 나라 대표로 한국 사회, 양국 유호의 관계, 협력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 현황에 대한 통보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 40만 명이 지금은 넘는데 그 중에 외국인 유학생은 37,178명입니다. 여기는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세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계속 학생 수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리텐에 대한 현재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텐 비자는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직에 성공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둘째, 6개월 비자의 발급을 받을 수는 있는데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체류 목적으로 판단이 되어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문제에 설명하자면 졸업생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는 직업을 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출입국 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일자리에 취직을 못하여 귀국한다는 점에 아쉬움을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점은 구직 활동 동안은 아르바이트와 그리고 계약직이 허가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국내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출신인데요. 그 유학생은 모모씨 사회복지학과에 졸업을 했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되는 일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장 일을 얻게 되었는데 출입국 관리법에서 허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가를 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베트남으로 귀국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문제점은 D10에서 E7으로 변경할 때는 한 달 동안 경제 활동이 허가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다 자기 부담으로 한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은 E7 비자 신청 및 발급을 협조하는 회사들이 매우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E7 비자보다는 F 비자 소유자를 선호합니다. 면접 볼 때나 심사 받을 때는 F 소유자, 비자 소유자에는 더 좋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D10의 문제들 바탕으로 저와 루이사 대표님의 제안사항 2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첫째는 구직 활동 시 시간제 취업 및 계약직 허가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공과 상관없이 유학생의 재능 그리고 적성, 취향에 따라 취직을 가능 분야에 대한 확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로 4가지의 해외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 때는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중요한 점은 이 나라들은 취업 가능 분야는 전공과 상관없이 여러 업체에 취직할 수는 있고, 그리고 구직 활동 시 시간제 및 계약직은 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프랑스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달에 2,200유로를 넘게 벌게 되면 임시적으로는 거주 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생을 위한 단연 연구생 거주 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원 졸업생들이 졸업 후 구직 활동 동안 4개월 동안 구직 활동할 수는 있는데 졸업생 대상 취업자 부여를 목적으로 하여 2년 구직 활동을 체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일반 취업 비자 아니면 전문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독일 사례입니다. EU, EE에 속한 시민 그리고 스위스 시민은 구직 활동 비자 따로 비자 없이 독일에서 편하게 지내고 구직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미국 출신 시민자는 구직 활동 비자 발급이 면제되지만 거주 허가증 등록이 필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직 후 취업 비자나 전문 비자에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스위스 사례입니다. 스위스에서 구직 활동을 위한 기간은 6개월이지만 EU 및 EFTA 국민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도 역시 독일과 같이 취업 확정된 후 취업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대 효과. 기대 효과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선적으로는 이 제안 실행된다면 유학생들을 위한 안전적인 생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한테는 졸업 후 한국에서 보다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D10 비자
체류 기간은 연장할 때 유학생들이 시간적인 여유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상황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된 외국인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외국인 주민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효과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 회원님. 마지막으로 생활환경개선본과 이미미 본과위원장님이 위원장께서 결혼 이주민자의 고령 부모 추천 정책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하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환경개선본과 위원장 이미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가 결혼 이민자 고령 부모 초청 정책 개선입니다. 이 정책은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결혼 이민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서 정책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많이 혜택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전통 문화를 이어서 더 효도의 문화를 더 이어서 이런 정책을 더 필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추진 배경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결혼하는 결혼 이민자분들이 이런 C3 틀의 거기 초청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거주 1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체류 기간은 90일이에요. 솔직히 짧아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를 모실 수 있고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동안 참 행복하죠.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왕복하는 기간과 솔직히 우리한테는 좀 큰 부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명의시장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또 제안을 받았는데 우리 결혼 이민자 자녀들이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만 7세가 미만하는 아이들이는 이제 돌봄 서비스를 받아서 비자가 이제 한 4년 10개월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참 혜택 많이 받는 부분이었고 저는 물론 못하지만 여러분 받을 수도 있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참 좋은데 하지만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건 이거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고령 사회에 들어가고 지금 한국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결과 따라서 한국에서 지금 3월까지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3%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물론 고령화가 되었지만 한국에서 거주 있는 결혼 이민자 나이가 따라서 보면은 20세부터 59세까지는 81.3%입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은 우리 고향에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도 고령 부모님이 나이가 해당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행복하게 추구를 위해서 한국에서 오는데 하지만 우리 고향에서 부모님이 누가 돌봐줄까요? 이런 문제 등등이 솔직히 우리 사례를 보면은 중국에서 있는 여성이지만 지금 나이가 40이 됐어요. 저도 지금 40이 됐는데 이런 상황은 참 가슴이 아파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시부모님이 모시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고향에 있는 편찮하는 부모님이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파요. 모시고 오면은 90일 동안 살다가 다시 보내줘야 돼요. 비행기 타는 것도 걱정이 되고 중국에서 땅이 넓어서 돌아가는 시간 최소 하루 이틀 정도 걸려요. 그럼 그동안 누가 봐줄까요?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지만 한국에서 시집이 오는 거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한국에서 들어왔어요. 한국에서는 행복하는 가정도 꾸몄어요. 하지만 우리 늘 한국에서 전통 문화 효도이라는 문화 있죠. 우리도 효도를 하려고 시부모님이 모시고 근데 이제 우리 친정 부모님이 누가 모실까요? 이런 문제를 참 우리한테 큰 고민이 될 수 있고 우리한테 항상 이런 거죠. 이혼할까요? 같이 살까요? 고향이 떠날까요?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는 우리 수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위해서 저희 고령 부모님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제한 없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고령 사회였는데
우리 결혼 이민자 부모님이 한국에서 모시고 되면은 우리도 한국 사회 더 고령화되지 않을까. 맞는 제안을 들었는데, 맞는 조언도 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생각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모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저희는 나이 이런 4가지 조항을 맞춰야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초청 오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 진짜 고령화 사회 얼마 정도 돼야 고령화 사회인가? 지금 100세 시대인데 70까지 오시면은 참 고령 부모님이 아닐까? 이 정도 되시면 우리 모시는 의무가 좀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본국에서 진짜 돌볼 수 없다. 말하면 나는 혼자서 외동 자녀분들이 이분들이는 본국에서는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부탁할까요? 그것도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녀분들이 많은 것은 또 다 해외를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처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이 더 많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모시면 어떨까?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한국에서 들어오면 의료보험 누가 낼까요? 그렇죠. 우리도 세금 내지만 한국 분들이도 세금 내고 있어요. 다 결혼 이민자 부모님이를 초대하고 누가 이 보험이 할까요? 그렇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만, 그래서 저희 본과에서 수많은 의견을 모아서 우리는 도립 세대 가입이 하는 보험이 우리 초청하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담이 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물론 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 이민자분들이 고령 부모 모시기 위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재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부모님이 오시고 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증명들이 다 갖추게 되면은 우리 고령 부모님이 한국에서 모시기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이 이런 갈등도 해소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걱정 없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시부모님이 우리 친정 부모님이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친정 부모님이 본국에서 한국에서도 이런 정체가 있다는 거 홍보했으면 우리 경제 문화 교류 큰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말고 저희 본광하고 이제 우리 외국인 회의에서 모든 대표자님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 본과위원장님. 2020년도 제2기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3반기 정책 제안 발표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표자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 변경화 팀장님께서 답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건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송다영 여성가족 정책실장님과 저희 이제 새로 7월 1일자로 부임하신 유경희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님께서 좀 들으시고 우리 외국인 주민들이 고민하시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좀 들으셨으면 좋았는데 좀 여건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준비한 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분과위원회 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들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 발표해 주신 이매아 선생님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그 협력 지원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통계 자료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지속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저도 답변 자료를 준비했지만은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고 또 현대차 정몽구 재단하고 같이 민간 협력 사업으로 서울 온드림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드림 센터 교육센터에 김수영 센터장님이 와 계신데, 또 센터장님 의견 한번 좀 듣고 또 저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수영 서울 온드림 교육센터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이크를 잡는지는 잘 모르고 왔는데요. 발제해 주신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 중도입국 청소년이 갈수록 좀 증가하고 있고,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를 찾는 아이들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보다는 뭐 찾는 아이들이 많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센터를 처음부터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방문하는 아이들은 좀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센터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교재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년 전부터 현대차 정몽구재단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아이들한테 맞는 책자가 좀 없기 때문에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지금 뭐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 여성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맞춰진 좀 한국어 교재가 좀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심리정서 지원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센터에서 그 미술 치료나 뭐 생활 상담 등은 좀 진행을 했는데 본국어로 된 그러니까 본국어로 된 심리 상담은 좀 진행하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심리 상담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위챗이나 뭐 이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좀 가정 내에서 부모 돌봄도 좀 잘 못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국어 심리 상담을 좀 하반기부터 진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아마 그런 공고 절차가 끝나면 아마 9월부터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화해서 본국어로 심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학교 편입학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이렇게 그 이제 전달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12개국 언어로 조금 더 번역해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조금 더 잘 편입학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당장 하반기부터 사업에 좀 반영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마 오늘 그냥 이제 경청의 시간을 생각하셨는데 마이크를 잡게 돼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 평상시에 워낙 하시던 전문 사업이니까 우리 센터장님의 입을 빌어서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어쨌든 2015년도부터 좀 열심히 해오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열정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사업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그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사업이 어떻게 좀 다져질 수 있고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다키 유카리 대표님이 제안해 주신 이제 외국인 주민 자녀의 이제 재능 발굴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내국인 외국인 자녀의 이제 구별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상황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 열의가 워낙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저희가 더 뭐를 해야 된다, 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조금 준비되지 못했고요. 다만 매년 이제 5월 20일이 그 세계인의 날입니다. 근데 올해는 공교롭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법무부나 저희나 이제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고, 작년에 저희가 글로벌 센터에서 그 행사할 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제 젊은이들이 뭐 댄스나 노래나 악기 실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인의 날 행사라든지 또 그 외국인 주민 뭐 저희가 체육 대회도 올해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이 준비하는 여러 다양한 행사에 가능하면 이제 자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가능하다면
외국인 주민 지원 시설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런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고요. 뭐 가능하면 사실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많은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자리를 같이 해주진 않으셨지만 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이런 아이들의 재능을 또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업 사업으로 한번 재단과 이런 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루이자가 제안해주신 그 D10 비자 관련입니다. 이 이제 D2 이게 이제 비자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제냐가 열심히 또 자료도 준비해주고 공부를 해줘서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이제 D2나 D4 비자를 갖고 있다가 이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구직 활동 비자인 D10 비자를 이제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해외 사례에서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이제 공교롭게 유럽의 이제 선진국의 사례였는데 그 나라들은 그들에게 이제 아마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들으면서 아까 그 우리 마지막 페이지의 그 기대 효과 부분이 좀 공감이 됐습니다. 그 뭐 D10 비자를 연장해 주면서 그 유학생들이 또 시간을 갖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미등록 뭐 불법 체류자들 불법이라는 게 사실 꼭 이렇게 딱 법률적으로 적용하자면 체류 기간에 하루만 넘어도 사실 불법 체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미등록 분들이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또 사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에 와서 우리 지금 니아트 선생님처럼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또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한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또 우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유능한 인력이 돼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법무부하고 그 정책 협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엔 또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 조금 어떻게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될지. 아무래도 이 법적인 구속 제한 요건은 다 법무부가 사실 핸들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 근원에는 우리 내국인들, 대학 졸업한 우리 한국 청년들의 취업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한번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9월, 10월 중에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미미 대표님이 이제 이 효심의 발로로서 결혼 이민자 고령 부모 초청 제안을 우리 분과회의 때도 열심히 그때 토론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만 6세까지 제한하던 부분을 1년을 더 연장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법을 더 연장해서 그나마 이제 만 7세까지 4년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고령이 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0세 시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본국에 남아 있는 부모에 대한 그 고려를 좀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법적 사항이어서 법무부 저희 하반기 정책회의 할 때 이것에 어떤 조금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가 토론할 때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는 결혼들을 일찍 해서 고령의 조부모가 40대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 오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이제 어떤 그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노부모가 아니라 한국에 와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좀 우려가 있는 차원도 있고, 이게 아마 다각도로 검토가 돼서 같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내 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분과에서 저도 그때 토론할 때 같이 참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앞에 두 부분 그 우리 중도입국 자녀라든지 아이들의 탤런트 재능을 발굴해 주는 거는 뭐 서울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고 뒤에 디템 비자하고 그 고령 부모 초청권은 법무부하고 좀 협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책자에 있는 서면 제안으로 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난시 모니카 아스토르카가 제안해 주신 다문화 가정 문제 해결 및 소통에 필요한 모국어 멘토 방문 서비스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서울시가 조금 더 고민하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전에 좀 있었던 사업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렇게 사업이 사장된 죽은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업이 좀 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좀 그랬는데 이걸 제안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메르 도간 대표님이 F27 그 점수제 거주 비자 발급 규정의 보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법무부가 규정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많아져서 이게 아마 연간 소득을 보겠다는 부분에 대한 포션이 커져서 유학생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진 부분이 있다라는 제안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아까 제가 오늘 참석해주신 귀빈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김수영 서울 온드림 교육센터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김동훈 선안권 글로벌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 박수 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민정 KDI에서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강성호 다문화 가족 팀장님 새로 오셨는데 참석해 주셨습니다.